작은 잘못은 담임 선생님께 혼나고 큰 잘못은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잘못을 했다면 정식 재판을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잘못을 했다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가볍게 처벌하는 것, 약식 기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검찰이 무거운 처벌까지는 필요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법원에다가 절차 간소화해서 그냥 가볍게 끝내시는 거 어떤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그렇게 하시죠 하고 벌금 내세요 하는 게 바로 약식 명령입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게, 약식 명령은 법원이 당신에게. 이 두 개념 잘 구분하시면서 오늘 영상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고통만 포커싱하는 변호사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보통 약식 기소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같은 약식 기소라도 벌금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약식 기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벌금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식 기소가 가장 흔한 죄 중에 하나가 인터넷상의 악플, 명예훼손이죠. 악플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잘 협조해서 이 정상 참작만 잘 되면 주로 50만 원, 100만 원 요 정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잘 보이지도 않는다면 폭행 가지고 500만 원 이상의 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렇다면 악플, 경미한 폭행 이런 것들처럼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다 약식 기소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딱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 가벼운 절도 사건도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같은 무거운 범죄도 약식 기소가 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살인, 강도 같은 확실한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해야 약식 기소되는 범죄 종류는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뭐 막말로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뭐 벌금 내고 말지 뭐. 이 약식 기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약식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엄연히 전과 1범이 되는 겁니다. 이 전과 경력이 살면서 나한테 어떤 피해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시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한 의뢰인분 중에 폭행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셨던 분이 있었어요. 벌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의뢰인분을 만났는데 너무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안 때렸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200만 원 정도 벌금이면 그거 그냥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체념하신 상태더라고요. 제가 사건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CCTV가 전혀 없는 곳에서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유일한 증거라고는 그 상대방의 진술하고 같이 있던 상대방 일행의 진술 이런 것들 뿐이었죠. 정말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아무리 약식 기소 200만 원이라지만 이거 엄연히 전과가 남는다. 왜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전과를 남기시려고 그러시냐. 이거 앞으로 선생님 인생에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든 무죄 주장해주겠다. 함께 하자. 그렇게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요, 이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의 논리적인 모순을 찾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미 수사 단계도 끝나서 저는 증거가 없다는 점과 이 상대방 진술에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끈질기게 물어뜯었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 무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이 무죄가 나온 순간에 계속 우시는데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 말 믿고 덜컥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무죄 못 받아가지고 약식 기소 그 좋은 기회까지 다 사라지면 그때는 어떡하죠? 우선 정식 재판 청구한다고 해서 따로 법원에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에서 설령 무죄 판결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아놓은 약식 명령 벌금형보다 더 중한 벌금을 선고할 수 없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약식 명령으로 뭐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정식 재판 청구했다고 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밑져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억울하다면 정식 재판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식 재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0건 중에 한 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사건이 되면 나한테는 100% 확률인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걸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식 기소는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걸 나조차도 확실히 인정한다면 나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억울하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로는 똑같이 전과 1범입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약식 기소를 불복하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행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반드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최대한 당신을 귀찮게 해드리면서 사건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상 당신의 억울한 이야기는 더 이상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조범수 변호사였습니다.